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 회사나 본인 네.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키움 에셋 플래너의 네. 김의수 FA라고 합니다. 예. 네. 뭐 너무 간단하나요? 네, 너무 간단한데요. 이력이나 뭐 경력 같은 거 한번. 네. 이쪽에서 일한 지는 네. 한 19년 정도 네. 됐고요. 일단은 보험도 하기도 하던데 여러 가지로 저의 이력을 말하면 주로 이제 재무 설계 1세대라고 할 수 네, 있고요. 네, 네. 아직까지도 네. 재무 설계하면서 예. 금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업계 일하신 지가 한 19년 정도 19년, 됐습니다. 뭐 20년 다 되셨네. 네네네. 뭐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하면 뭐 베테랑이신데 네, 네. 거의 2배를 하셨으니까. 네, 그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네. 뭐 시장에서 신뢰를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력을 이제 오기 전에 보니까 책도 네. 3권 쓰신 거 맞으신가요? 8건. 8권. 거기에 이력서 있는 것만 네, 3권이고 네, 네. 총 8건. 네네. 아유, 그럼 뭐 이 분야에 완전 베테랑이시네. 네. 그러면은 이 키움 에셋이라는 회사에 합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초창기부터 창립 멤버셨던가요? 네, 그렇죠. 원래 이제 키움 에셋 플래너 이전에 예. TMV 어드바이저라고 Trust and Value라는 회사가 재무 설계 회사로 예. 2003년 5월 달에 네. 첫 이제 GA를 만들었던 거죠. 네. 그렇게 잘 가다가 예. 금융위기가 좀 오고 뭐 네. 개인적인 회사 대표이사님 그 어려움도 있고 해서 네. 키움에서 이제 키움 그룹에서 예, 예. 이게 이제 이쪽 보험 쪽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좋은 회사 없나?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임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이제 키움 그 그룹에서 네. 이제 키움 에셋 플랜을 만들어서 TMV 어드바이저를 이제 네. 흡수합병을 하게 되고 네.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이제 키움 에셋 플래너로 이름이 바뀌고 예.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바뀌는 와중에 네. 뭐 저의 당연히 이제 이게 더 작은 주회에서 네. 거의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네, 네. 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키움 에셋을 이제 처음 창립부터 같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네, 키움 에셋 플래너가 이제 그 전 회사를 사고 들어올 때부터 네, 네. 같이 했죠. 네. 네. 그 업계에서 이제 키움 에셋 하면 저도 네.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영업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그런 영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네. 좋은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은 그 보험 영업 쪽에 제일 힘든 게 네. 저도 이제 20년 됐지만 이제 만나보면 시장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아무리 잘 나가도 네. 뭐 한 5년, 10년 가서 왜 일 안 하냐라고 네. 물어보면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가 이렇게 마케팅을 했고 처음에 이쪽이 이제 뭐 또 이렇게 강의나 기업들 강의나 이렇게 가다가 예. 요즘 이제 방송 쪽 DB로 넘어왔는데 네, 네. 지금도 저희 회사 외에도 네. 좋은 회사들이 많고 예. 또 이렇게 좋은 DB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울러서 이제 저희 회사는 방송 쪽 DB가 좀 많고 네. 방송이 열 몇 개씩 하고 있는데 예, 예. 내용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FA들이 DB를 이렇게 어쨌든 다 비슷하게 뭐 돈을 내고 DB를 받는다고 봤을 때 네. 이미 방송의 내용에서 네. 우리 고객들이 청취자들이 그걸 볼 때 그 방송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진짜 다른 주회랑 비교할 만큼 방송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고품질 DB가 네, 형성이 네.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 DB로 주고 FA들이 이거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게 힘든 시장인데 예. 영업 관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선배들이 예. 이미 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후배들이 50명, 100명 신청해서 네. 저희 회사로 처음에 왔다. 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해보니 이건 안 되더라. 이건 되더라를 네, 네. 회사 차원도 있지만 네. 선배들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유튜브를 열고 네, 그 네. 강의를 회사가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네. 것들이 시스템 좀 잘 돼 있고 네. 또 GA 같은 경우는 어쨌든 GA의 장점은 네. 다양한 상품들이잖아요. 네, 네. 예, 원수사 있지 않고 그렇죠. 회사가 이제 다양하니까 그거를 이제 FA 한 명이 그걸 보고 막 비교하기 힘든데 네. 저희 회사의 재무설계 연구소가 네. 이게 2005년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재무설계 연구소. 네, 재무설계 연구소.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재무설계 쪽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뭐 예를 연금을 판다. 그러면 이미 이제 FA들에게는 각 보험사마다 연금의 장단점과 네. 금리 연동에 대한 뭐 이런 것 다 비교해서 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만들어내는 거죠. 네, 자료를. 네. 그리고 그 만들어낸 것을
선배들이나 연구소 소장님들이 연구해서 또 그 교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DB를 그냥 준다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네, 네. 그 DB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계약하고 네, 네.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가 네. 좀 키움에셋 플래너의 어떤 독특한 이게 아마 회사의 전신에 또 이렇게 다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GA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기업이 키움에셋 플래너를 하고 네, 있으니까 이런 어떤 기업의 마인드가 네. 그냥 한 보험사가 아니고 다 녹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보면 굉장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유지율도 나왔는데 네. 유지율 자체도 뭐 93%가 오, 넘을 만큼 전체 회사가 93%. 네네. 예. 그리고 뭐 2000년도는 85% 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리고 이제 실적도 보면 네. 인원수 대비 평균 1인당 생산성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예. 사실 요즘 보험업계에서 네. 평균 1인당 생산성이 뭐 한 4, 5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30, 40. 네, 그러면 이건 우리들의 자랑이죠. 네. 그런 내용도 좋고 네. 유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면 자랑밖에 없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재무 설계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신입들이 과연 이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로 다 뭐 이렇게 경력직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뭐 처음 보험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세요? 그 오시는 분, 그러니까 네. 이제 재무 설계 베이스로 이렇게 보험을 접근하려고 하지만 예. 이게 DB 베이스로 가면서부터 네. 재무 설계 좀 깔고 있지만 네. 일단 보험 쪽에 더 좀 타겟이 돼 있는 것 네, 같고 네. QMS 플래너로 신입이 들어올 때도 보면 네. 이미 경력자만 받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회사가 단단해지고 네, 네. 잘하다 보니 네, 네. 예, 서로 들으려고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직전 연봉이 네. 뭐 3천 안 되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네. 아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못 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런 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대한 이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그럴 있는 수 거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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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표이사님은 계약도 중요한데 유지가 네. 중요하고 네. 한 분 한 분이 시장에서 우리의 어떤 네임밸류를 진정으로 올리는 게 네. 그게 재무설계 마인드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아무도 못 온다. 아무나 못 오고 그렇죠. 예, 경력자만 올 수 있다. 그래야 네, 이게 또 네, 네. 보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교육을 하면 네, 좀 네. 낫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그 20년 이제 가까이 하셨는데 어떤 본인만의 이제 뭐 우리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네, 중에는 네, 이제 네. 짧은 경력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상담하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혹시 네. 노하우 이런 꿀팁 없을까요? 제가 이제 오히려 그런 거는 네. 한 3, 4년차 선배가 말해주는 게 사실은 좀 더 나았고, 네. 저의 이야기보다 네, 저희 네. 이제 FA 중에 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네. 저보다 더 이런 DB 영업에 더 최적화된 후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등급이 있잖아요. 네, 보험사의 네, 이렇게 GAA. 저희 네. 이제 최고 탑 등급이 로얄 이그제큐티브거든요. 네, 저도 네. 이제 로얄 등급이고 네, 네. 그 친구도 로얄인데 이름이 정상욱 네, 네. FA예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예, 예. 우리 본부에서 이제 네. 이 DB 영업을 어떻게 잘하냐.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신입들 두고 강의를 했어요. 네, 네, 네. 30명 앞에서. 예, 예.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강사로 그때 갔으니까. 네, 네. 그때 한 마디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네, 예, 나보다 한마디, 그 예. 친구가 더 잘하거든요. 예, 예, 예. 이게 뭐였는가 하면 네. 굉장히 이렇게 누구든 DB를 받으면 그 친구는 그래요. 문자를 주는데 네. 먼저 자료를 준대요. 네. 재무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험 상담을 통해서 네. 이런 부분은 도움을 받을 거다. 네, 너네들이. 네, 왜냐하면 이 클라이언트들이 요즘 워낙 방송이 많으니까 예. 막 여기도 그렇죠. 찔러보고 그렇죠. 이렇거든요. 네네. 사실 굉장히 여기가 예, 예. 레드 오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딱 안 보면 네. 내용을 보고 그 내용 안에 자기를 자랑할 걸 많이 만들어라. 예, 예. 그러니까 이력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알리는 부분에서 네네. 쇼잉을 해라. 예, 그래서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내주고,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그 지워지고 읽고 이게 요즘 그렇죠, 표시 그렇죠. 나거든요. 예, 보입니다. 그래서 예. 안 본 상태에서는 전화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누구고 네. 우리를 키움을 알리고 너 고객들이 와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네, 이게 텔레폰 어프로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예, 하나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모든 계약은 PC가 아니고 AP 때, 네, 네. 그러니까 1차 상담 때 네. 80%를 집중해라.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들은 방송을 보고 이제 보험이 궁금해서 예. 이게 타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내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예, 예. 그렇게 딱 오면 이미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만 말고 네. 고객들은 다 돈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돈 걱정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건드려서 네. 그냥 보험 하나만 보지 말고 연금까지
삶에 대한 것들을 AP 때 다 건드려라. 첫 만남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80%에 집중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상담하기 전에 2차 상담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좋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보장보험 때문에 왔는데 만약에 연금도 더 받아주면 좋겠죠. 삶이 풍성하면 좋겠죠.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준비되면 좋겠죠. 그러면 좋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2차 때 하나씩 풀어보겠다 그러면 2차에 대한 기대를 그러니까 보험 때문에 왔지만 전반적으로 기대를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짜 잘한다. 계약이 높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신입들 분들이 만날 때 어쨌든 만약에 DB가 주어지면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데도 신청을 했을 때 똑같은 문자와 똑같은 내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료에 대한 퀄리티도 높이고 그에 대한 좀 자존감, 당당함도 있고 그렇게 만났을 때는 좀 배포도 있게 그 대신 겸손하게 하면 계약이 제일 잘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FC를 할 때 자기 소개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상품만 막 파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상담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이런 상담은 내가 참 보람되다 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저는 재무설계 1세대다 보니까 뭐 회사 DB도 DB인데 소개로 많이 오기도 하고 돈을 받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도 한 달에 한 20명 정도가 소개로 제 책을 보고 제 강의를 듣고 신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에 앉아서 이제 돈을 내고 한 달을 기다리고 저한테 온다고 봤을 때 사람들은 좀 출발이 다르긴 해요. 신입들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직업군과 상담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요 근래 제일 좀 도움 받았던 게 화성인가 동탄에서 오셨는데 자녀가 4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집을 샀는데 빚이 4억인 거예요. 집값은 한 2억이 올랐긴 했는데 한 달에 부부가 버는 돈이 4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둘이는 대학생이고요. 밑에 둘은 초등학생 2학년, 3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보고 또 집을 팔아라겠지 이렇게 왔는데 집을 팔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숙제를 줬어요.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대화가 안 되는데 자기가 이거 되겠나 했는데 물어봤대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어디로 가고 첫째 넌 어떠냐, 둘째는 어떠냐, 초등학생 어떠냐 자기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의 가계 수지 분석한 걸 제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걸 애들한테 직접 알려주라. 엄마 아빠가 왜냐면 애들은 애들이 우리 집 부자는 아닌 건 아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때 그 정도 돈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해주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고 제가 자료도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요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못하면 나중에 진짜 결정적일 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나 부모 노후나 이런 것이 없는데 너네들이 이사 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그럼 너는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러면 다 다른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상태도 이해가 되고 초등학생들이 엄마 그럼 나는 이 친구들하고 안 있어도 돼 이사 가도 돼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하고 가족이 굉장히 큰 길을 뭐 집을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그런 상담이 좀 되고 한 상담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걸 보면 보여주고 싶어요. 나중에 진짜 봉투를 적어서 센터장님 이번 주에 이렇게 그분은 군인인데 3인 가족인데 한 달에 외식비, 식비를 100만 원 써요. 직업군인. 그러면 한 달에 뭐 이렇게 높은 그것도 아니라 뭐 2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먹는 거로 100을 보내는데 아무래도 안 줄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줬어요. 한 80만 원 써보겠다. 80도 사실 많은데 80만 원 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4개를 주고 일주일 단위로 2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잔돈 다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주일 쓰고 나서 361원이 남았다고 일주일 쓴 봉투 내역하고 그 남은 361원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세워지고 돈을 써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돈을 쓰고 뭐 너무 많거든요. 20년 동안 막 사람을 살린 경우도 있고 가정에 이혼을 말린 경우도 있고요. 막 소송을 말린 적도 있고 근데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돈에 대한 문제니까 뭐 보험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되게 기쁘죠. 네. 그런 얘기 다 하면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몇방 며칠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왜냐면 인생이 다양하니까요. 네. 네. 끝으로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이제 벌써 네. 한 달이 지났는데 키움 에셋 플래너에서의 센터장님의 어떤 뭐 각오, 목표, 네, 또 네. 개인적인 네, 또 네. 2021년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참 희한하게 키움 에셋 플래너가 2012년도에 예전에 TMV를 인수 합병을 네. 했지만 제가 2003년도 5월달에 어쨌든 이 회사의 창업 멤버거든요. 예. 예, 창업 멤버로 여기까지 오니까 저한테 뭐가 있는가 하면 저는 되게 이제 뭐 지금 투자 권유인으로 해서 네. 펀드 쪽도 한 500억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하시네. 굳이 보험을 네. 안 해도 예, 예. 투자만 해도 이제 먹고 사는데 예, 예. 저한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뭐라 그럴까 첫 이쪽 주회로 이렇게 제가 어려울 때 이쪽으로 들어와서 예. 저와 저희 가족이 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네, 네. 그걸 보면서 돈이라는 건 참 좋다. 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리고 정직하게 많이 버는 것도 예, 필요하다. 그래서 키움 에셋 플래너 입장에서 보면 요즘 저는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10년간 챔피언 했는데 요즘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하면 예전에 아무도 저를 못 따라왔거든요. 제가 네, 평균 700만 원 보험을 했으니까 네. 옛날에 그것도 대단하시네. 재무설계 해서 예, 또 예. 예, 잔잔한 걸로 뭐 예. 법인 영어 없이. 근데 요즘은 예. 제가 한 로얄 유지하려면 한 330인데 제가 네. 한 4, 500만 원 겨우 하는데 겨우가 아닌데. 네, 보험적으로 네네.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막 네. 1000만 원도 많고요. 오. 평균 로얄 등급이 한 700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그렇게 계속 올라오길 바라는 거예요. 예. 로얄이 한 20명 넘어 있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기무수를 아무도 못 쫓아간다 했는데 네. 이제는 뭐 제가 못 쫓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이 키움 에셋 플랜의 어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예. 많은 로얄들이나 후배들이 올라오면 네. 그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키움 에셋 플랜에 많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네. 또 그 과정들이 어떤 이 회사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네네. 막 종신보험 막 팔아 이런 것도 없고 네네. 그래서 건강한 보험을 잘 설계해서 네. GA로 들어오는 후배들이 돈을 벌어서 네. 키움 에셋이 잘 되면 네. 영광이다. 네. 우리 대표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실적들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들의 그래서 올해도 키움 에셋 플래너가 하는 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그게 좀 달성이 되고 네. 그게 달성이 된다는 거는 네. 뭐 그 돈들이 다 대표한테만 가는 거나 회사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표들이 잘 먹고 잘 네, 사니까 코로나가 어려운데도 좀 그것도 있어요. 작년에 대표님 발표했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DB가 많이 줄었는데도 소개 건수가 많아서 네. 저희들 생산성이 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자랑거리인데 네. 올해 이제 DB도 잘 나오지만 FA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처음 들어온 분들이 빨리 정착해서 그 가정들이 잘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 네, 네. 그런 것들이 회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60세까지 제가 54세인데 네. 목표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투권일 자격을 따서 네. 제가 60세까지 개인 펀드와 퇴직연금 IRP까지 해서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500억 좀 넘었으니까 이제 올해 600억 정도 모으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매년 100억씩 늘어나서 네. 즉 펀드 쪽에 관리 한 1000억 정도 되고 뭐 제가 키움 에셋 안에는 보험 쪽으로 또 한 3, 400 유지해서 로얄을 떨어지면 좀 창피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키움 에셋이 잘 되고 제가 잘 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관리하는 고객들의 투자 자산이 늘어나서 좀 이 일을 계속 미국처럼 8, 90세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30년 돼서 누군가 여기 앉아서 제가 이 자리에 30년 하면 20년도 지금 신뢰도가 많은데 30년 하면 장난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꿈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의 인터뷰지만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키움 에셋 플래너 내에서도 되게 선한 영향력을 되게 많이 또 끼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업계 후배들에게도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